긴급 속보 중국에서 쿠데타가 공식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 작전 돌입. 한국의 긴급 도움 요청.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택연금 상태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보이지만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를 조롱하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다. 26일 오전 현재 트위터에는 차이나 쿠프, 중국 쿠데타, 웨어이 섹시, 시진핑 어디 있나 등 해시태그가 유포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 시 주석이 현재 가택연금 상태라는 내용이다. 관련된 글과 동영상도 쏟아지는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군용 차량 행렬을 찍은 1분 정도의 영상과 함께 베이징으로 향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차량 행렬이 80km에 이르며 시 주석이 제거되었다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군용 차량의 행렬만 있을 뿐 언제 어디서 촬영했는지, 이 차들이 정말 쿠데타 세력의 차량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영상은 370만 회 이상 조회됐고 2300회 이상 인용되는 등 빠르게 퍼지고 있다. 중국 국내선 항공편이 별 이유 없이 수천여 편 취소됐고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차와 버스 상당수가 취소됐다는 소문도 쿠데타의 근거로 등장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 국내선 항공편은 일부 취소되긴 했지만 대부분 예정대로 운행되고 있다. 기차와 버스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쿠데타 소식은 지난 24일 10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도의 유력 정치인인 수브라마니안 스와미가 올리면서 크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트위트에 달린 댓글에는 조롱과 비꼬는 반응도 적지 않다. 근거를 대지 않은 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린다는 이유다. 미군 차량 행렬 사진을 올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처했다는 트위트도 올라오고 있다. 이번 루머는 현재 중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다음 달 16일 시 주석의 사면임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20차 당대회를 연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지만 시 주석은 지난 16일 밤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온 뒤 열흘 가까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에도 보름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당시엔 중국 전 현직 지도부가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베이다이허에서 여는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2. 리커창이 시진핑 대신할 수 있나? 중국 지도부 개편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권력투쟁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온갖 소문의 집산지인 홍콩은 물론 미 언론도 가세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권력투쟁과 관련된 소문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시샤리상, 습하리상으로 정리된다. 시진핑,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이 약화하는 반면 그 권력의 공백을 리커창, 이극강 총리가 메우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심지어 리커창이 시진핑을 대신해 중국의 1인자가 될 것이라는 리커창 대망론까지 나오는 판이다. 왜 이런 소문이 도는 걸까? 시작은 지난 4월 중순이다. 상하이가 코로나로 봉쇄되며 원성이 높아지는 것과 때를 맞춰 중국 인터넷 공간엔 주룽지, 주용기 전 총리의 사진과 영상 등이 등장했다. 1998년부터 5년간 총리로 재직하며 중국 경제의 황제란 말을 들었던 올해 94세의 주룽지가 왜 갑자기 소환된 걸까? 상하이 시민이 공유한 주룽지 관련 글과 영상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나는 당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말도 꺼리지 않을 것. 이란 주룽지의 87년 상하이 시장 취임식 연설이 중국판 트위터인 위챗에 올라왔다. 주룽지가 88년 상하이에 유행한 간염을 극복하는 과정을 서술한 글도 화제를 모았다. 이 무렵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중국 당내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덩샤오핑 등 소평, 이래 확립된 집단지도 체제를 시 주석이 깨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였으며 목소리를 높인 선두의 주룽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주룽지는 총리로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이끄는 등 경제에 혁혁한 공을 세워 명망이 높았지만 총리를 연임하지 않고 단임을 고집하며 장점인 강택민 당시 국가주석의 동반 퇴진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강골의 정치인 주룽지가 3연임에 도전하는 시 주석에게 쓴소리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이 있었던 뒤 리커창 총리의 활동에 대한 보도가 많아졌다. 지난 1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엔 무려 9,000자에 달하는 리커창이 연설 전문이 실리기도 했다. 리커창이 말 중엔 권력은 양날의 칼이라 잘 쓰면 국가와 국민에 이롭지만 잘못 쓰면 타인과 자신을 해친다는 등 정치 관련 언급도 있었다. 그러자 리커창이 마침내 시진핑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리커창 대망론이 불거짓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진핑이 오는 가을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에 실패할 것이란 섣부른 전망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진핑 낙마와 리커창 부상은 중국의 정치 현실과 달라 보인다. 우선 권력투쟁설과 관련해 당내 원로 반발이 있었던 건 사실로 여겨진다. 현재의 중국 원로들은 지난 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40년 넘게 주도하며 성장했던 인물들이다. 그런 이들이 시진핑 집권 이후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할 건 뻔한 이치다.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 미국과 대립하며 날선 전랑외교, 전랑외교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현실을 좋게 볼리 만무하다. 시진핑과 원로들 사이가 삐걱거린다는 건 중국 언론이 지난 15일 당 중앙판공청의 명의로 발표된 은퇴 간부의 당 건설 업무에 관한 의견을 보도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은퇴 간부에 대한 의견 문건은 간부를 역임한 당원이 은퇴는 했지만 계속 당의 말을 듣고 당과 함께 가야 하며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이는 당 원로들로부터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게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원로들 입단속부터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게 바로 중앙판공청의 의견 문건인 것이다. 리커창 총리의 언론 노출 빈도가 높아진 건 원로들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차원이다. 리커창이 발언 게재 등은 시진핑의 허락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갖고 리커창이 경제 대권을 되찾아오고 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다. 지난 16일 나온 당 이론지 90는 공동부유와 자본통제 등 중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시진핑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현재 중국 경제의 지휘자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는 말을 듣는다. 홍콩의 정치평론가 순자예나 89년 천안문 사태 후 미국으로 망명한 왕단 등도 시진핑의 권력이 여전히 반석처럼 단단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리커창 대망론은 시진핑의 정책에 불만인 사람들의 희망이 낳은 산물로 보인다. 바람은 분명 존재하지만 아직 현실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국 지도부 개편이 이뤄지는 오는 가을까지 이와 유사한 중국 권력 투쟁 소식은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 정가의 물밑 대화가 이뤄지는 7에서 8월이 베이다이허 북대하 회의를 전후해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좋든 싫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웃인 우리가 중국 권력 변화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다. 3. 리커창이 시진핑을 꺾을 수 없는 이유. 시진핑 중국 주석의 권력 이상설이 대두되고 있다. 제로 코로나로 인한 경직된 사회 통제. 그리고 부동산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군기잡기로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상황 등 중국 사회와 공산당 내부에 누적된 불만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와중에 한때 그의 경쟁자였던 리커창 총리가 시 주석과의 권력차를 좁히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 5월 14일자에 리 총리의 9,000자 연설이 실리고 난 뒤
다시 17일과 18일자 일면에 리 총리 기사가 실렸지만 시 주석의 동정은 사라졌다. 시진핑 권력 이상설은 거의 매년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고 이번 것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일각에서는 만약 시진핑의 전임 후진타오 주석이 이런 실정을 저질렀다면 권좌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시진핑의 권력은 후진타오의 권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후진타오 체제와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권력 체제로의 전환이며, 이를 위해 시 주석은 반부패 투쟁과 역사결의를 감행했다. 시진핑이 정의하는 부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패가 아니라 정치적 불충실을 의미하는 정치술어다. 제로 코로나 정책도 시진핑의 정책이다. 중국 사회 내부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하는 관리는 없다. 방역 효과와 상관없이 시진핑의 정책을 지방관리가 충실히 집행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문제는 오히려 지방관리들의 과도한 충성 경쟁에서 나오는 판국이다. 시진핑 집권 10년 차임에도 반부패 사정은 여전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공산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서도 시 주석은 반부패 투쟁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부패 혐의가 있는 관리들에겐 현대판 암행어사인 중앙순시조가 직접 나가 조사를 한다. 대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는다. 중앙순시조가 전국의 당정 간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2021년 11월 채택된 시진핑의 역사결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진핑과 그의 정치적 비전이 올바르다고 찬양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역사결의에서 시진핑 사상이 중국 문화 및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이며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역사결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다시 공산당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을 부정하는 것은 혹독한 정치적 대가가 따른다. 그러한 비난은 공산당 체제 자체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며, 공산당 집단 이익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한국 특유 파벌 정치의 시각으로 시진핑 체제를 분석하려는 관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는 시진핑이 지난 10년 집권 기간 공산당 내부 여러 파벌의 사기를 꺾어놓은 점을 간과한다. 최근 중국 언론에 리커창 총리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새로운 독해법이 필요하다. 시진핑 체제에서 그는 경제 살리기 위 책임자로 투입된 것이고 실패할 경우 이는 리 총리의 실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